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국과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은 총선 후에 직후에 나란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만납니다. 조국이 신당을 만들어서 이재명이 예방 차원에서 같이 만나는데, 지금 총선을 통해서 조국이 이재명을 덮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국이 만든 신당이 이재명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망쳐놨기 때문에 이 좌파 진영 지지자들이 다른 데 가지는 못하고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겠죠. 그러니 조국이 당을 만드니 그 조국 신당에 다 쏠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좌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조국 신당 쪽으로 쏠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 조국이 이제 지역구에는 그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대신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우리 당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면 결국 조국은 구속이 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구속이 되면서 조국 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조국에게 완전히 허를 찔려서 본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집을 했는데, 고수를 했는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을 해서 조국이 비례정당, 그러니 이 지역구는 후보를 아예 내지 않고 비례정당의 그 정당 투표에 올인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이재명을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에게 이 좌파 진영 지지자들이 쏠리는 이유는 이 문재인 이미지가 좀 겹쳐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이 항상 문재인 때 민정수석했고 법무부 장관 했고, 또 문재인이 마음에 빚이 있다. 그리고 조국은 출마하기 전, 당을 만들기 전에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서 보고를 하고 지지를 얻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게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에게 쏠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이 여론조사뿐이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조사만 있으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뉴스토마토의 인터넷 언론 뉴스토마토 기사입니다. 조국 신당 돌풍, 민주당 공천 파동, 반사 효과 톡톡. 조국 신당, 조국 정치선은 20일 만에 창당을 했는데 3월 3일날 창당해서 며칠 안 되죠. 그런데 비례정당으로만 경쟁을 할 예정인데,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2주 새 지지율이 2배 뛰었다. 민주당 공천파동, 친문 컷오프에 4050 호남 민심 이탈 현상 뚜렷. 민주당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고정 지지층인 4050, 40대는 물론이고 호남까지 이탈을 한다. 그런데 이탈을 해서 지금 조국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국이 당 색깔을 정하면서 강주의 하늘,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2주 사이에 뉴스토마토 조사에 의하면 9.4%에서 21%로 뛰었습니다. 2배 넘게. 조국 신당 지지율이. 이 뉴스토마토는 좀 좌파 성향의 언론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공천 파동을 겪자 조국 혁신당이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 조사에서 1위는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이죠. 비례대표형 정당 국민의 미래가 39.4%, 1위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창당을 한 당,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25.1%, 조국신당 21.0%,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조국신당이 이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근소한 차이로 따라가 있죠. 오차범위내에서 따라가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미 조국 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을 넘어선 결과도 나옵니다. 민주당 리서치뷰 같은 경우는 2월 말 정기조사에서 22%가 나왔습니다. 22%. 조국 신당 지지율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34%고,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죠. 여기 34%고, 민주개혁진보연합, 민주당은 지금 이름을 바꿨죠. 더불어민주연합, 여기가 8%에 머물렀는데, 조국이 만드는 비례대표용 정당은 22%. 자,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의 조사에 의하면은 조국이 만드는 정당이 21%, 더불어민주연합이 25%.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신당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비례대표용 정당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게 조국신당이 아예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제쳐버린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국 신당은 지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4.10 총선에서 비례정당들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무섭게 오른 원인은 민주당에 대한 반사 효과로 풀이가 된다. 민주당이 연이은 현역의원 탈당, 지도부에 대한 비토, 공천 파동을 겪으니까 민주진보 세력 안에서 피로감과 실망, 반감 등이 커져서 정당 투표에서는 조국 당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4050 세대와 텃밭 호남에서 민심 이탈이 눈에 띄는데 비례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2주 사이에 비례연합정당의 지지율은 29.6%에서 25.1%로 4.5%포인트가 감소를 했는데 같은 기간 연령별로 4050에선 16.8%나 빠졌고 호남에서도 9.8% 빠졌다. 자, 그런 좀 심상치 않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바싹 긴장을 해야 되는 본인이 준연동형제를 밀어붙였는데 그 반사 이익을 조국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 이재명을 덮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이런 데도 아랑곳 없이 지금 꿋꿋이 사천, 자기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죠. 민주당이 지난 1일 밤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현역의원 서동영을 컷오프시키고 그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김혜경 보좌했던 건향엽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한 사실. 지지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해버렸다. 김혜경을 수행 비서 출신이죠, 사실상. 당에서 뭐 여성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했던 그 사람을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확산되는데 이것도 자, 뷰센 뉴스 기사입니다. 뷰센 뉴스 기사. 저쪽은 김건희 꽁꽁 숨기는데 우린 김혜경 자살골 넣었다. 김혜경 보좌 특혜 공천에 민주당 패닉, 선거 망치기로 작심한 것 같아. 뷰센 뉴스도 좀 편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저쪽은 김건희 여사를 꽁꽁 숨기는데 우리는 스스로 김혜경 여사를 선거 핫 이슈로 노출시키다니, 김건희 명품 빼역으로 불리한 총선 판세를 막판에 뒤집겠다더니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를 아예 망치기로 작심한 치명적 자살골이다. 이렇게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친명 최고위원들은 어제 아침 최고위 회의까지만 해도 김건희 공격에 올인을 했다. 뭐 이재명은 쌍특검법 거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어쩌고 했고, 정청래도 김건희는 신인지 신내림 받은 것인지 김건희 불패신하는 총선을 앞두고 절정에 이르렀다. 서영교도 막 가세를 했고, 양주까지 넣어서 무슨 확실하게 심판하는 특검을 재발의하겠다.
양주는 그때 그 목사가 목사를 참칭 목사죠. 그 사람이 또 양주도 선물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재특검을 발휘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총선 때 여전히 김건희 리스크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사님 공천, 김혜경 여사님 공천 이 한 방에 사모님 공천이죠. 사모님 공천, 대표 사모님 그 공천 한 방에 다 날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혜경 보자 특혜 공천 파문이 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일제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은 그 흔한 방어 논평조차 내지 못하고 끙끙 쏘가리를 하는 분위기다. 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 대표 안에 김혜경 씨 비서들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배우자실 부실장이란 직함으로 보좌한 건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고려에 공천을 했는데 이 지역 현역은 건 씨보다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거의 3배에 가까웠다는 것이 KBS 강조방송의 지지율 조사로 나왔었죠.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지역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서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킨 뒤 건세를 공천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여성 전략 특구 이렇게 지정해서 여성을 공천한 것은 이 지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이 사모님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배우자실 부실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그 기상천외한 배우자실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그때 배우자실 실장이 현역 국회의원이었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사모님 를 보필하는 그 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은 건향여번 부실장이고 배우자실 실장은 현역 의원이었는데 그 의원은 이해식 의원인데 여기도 이미 서울 강동을에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김 씨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배우자실 실장, 부실장이 민주당 공천 파동 와중에도 경선을 치르지 않고 총선 본선행 티켓을 손쉽게 받은 건데 김혜경 씨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뿐이 아니고 지금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김동연이 수사를 의뢰했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수원지검에 이 특별 그 전담반이 편성이 돼서 김혜경, 이재명 법인카드를 수사를 하고 있죠. 뭐 1,000만 원어치 가일, 일제 화장품, 일제 샴푸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혜경을 둘러싼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되고 수사가 막 진행되는데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혜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그 배우자실 실장 그리고 수행까지 막 했던 부실장 이 두 사람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그냥 던져준 것은 이 두 사람이 공천받은 것은 그냥 당선이 거의 확실한 것이죠. 배지를 그냥 던져준 것은 입막음용 아니냐. 입막음용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사모님 팀을 통해 사적인 영역의 보좌를 받는 것도 지금 수사 중인데 김혜경 씨의 위법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 대선 당시 쟁점이 됐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김혜경 씨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논의했던 주변 인물들을 배려해 입막음한 것이 김혜경 비서들 공천의 숨은 뜻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입막음용으로 금배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때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막 공천을 받았을 때 하나는 변호사비 대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줘서 금배지를 던져줘서 입막음한다. 그 입막음 또 김혜경과 관련한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금배지를 던져줘서 입막음하는 자 그것이 또 다른 형태로 서로 다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갑자기 나가서 뭔가 도모할 것처럼 하다가 잔류 선언을 했죠. 그리고
SNS에 어제 새벽에 한 줄 올린 다음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다음에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탈당 고민하던 임종석, 민주당 잔류, 8월 전대 당권 도전할 것, 임종석 당 결정 수용, 잔류 선택, 문 전 대통령이 만류했나? 문재인이 만류를 했나?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는 문재인이 만류가 있었을 거란 관측도 있다. 임종석은 지난 3일, 지난 주말에 문재인 때 정무수석을 지냈던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종의 문재인의 생각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 닭에 남아서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당권을 쟁취하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친문 중에서 홍영표 있죠. 홍영표도 컷오프돼서 탈당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찾아갔다 왔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도 공감을 하면서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탈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거취를 밝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홍영표도 잔류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임종석과 같이 문재인의 뜻이 확실해지는 거죠. 문재인이 이재명과 무슨 타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문 안에서 문재인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공천을 받았죠. 뭐 고민정, 윤건영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타협이 있어서 문재인이 만류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은 자기 임종석이나 홍영표 이쪽에는 우리가 당권을 되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탈당을 만료를 하는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과는 타협을 하고 또 탈당을 하게 되면은 임종석, 홍영표 막 탈당을 하게 되면은 그 타협이 깨지죠. 그래서 타협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그런 이중 플레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제 한숨 돌렸다 이거죠. 임종석이 탈당을 안 해야 하니까는. 그래서 한동훈 또 흉내내서 지원 요새에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지원 요새가 누구냐? 노무현의 사위 곽상은 종로에 출마 공천받았죠. 거기 지원 요새를 첫 번째 지원 요새를 했습니다. 지금 친문에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친문의 뿌리인 친노 쪽에 손을 내미는 거죠. 자,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한숨 돌린 이재명 공천에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로에서 지원 요새 갈등 일단락되자 본격 활동에 나섰는데 최고위원회 끝난 후에 40분 동안 혼자서 작심 발언을 했다. 기자들 앞에서죠. 공천 비명 행사 질문을 받으니까는 그거 경쟁에서 못 이긴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탈당하는 거야. 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들 특혜 논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이렇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는 특유의 합법을 또 썼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맞으면 바로 쏜다. 한동훈 틱톡 합법 여 최전선 무기로. 한동훈 위원장은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20 내지 30분씩 도어 스태핑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다가 중단됐던 것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안의 말을 아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수정당 대표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바로 반박하고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 대표가 정치평론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팩트가 틀릴 위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